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21일로 예정을 했는데 뭐 비슷했어요. 주말 지나고 24일 날 했으니까. 관련된 기사 한번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직후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말씀하신 걸 보면, 마지막에 보면 길지 않게 짧게 고민해서 거의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걸로 봐서 연임을 바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도 했어요. 원래 상황을 좀 지켜보겠지만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사퇴는 안 했을 거다 라면서, 그러니까 출마 안 하려면은 그냥 사퇴 안 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내가 사퇴하는 이유는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다라는 거를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다름이 다시 없죠. 후보군에 올린 거고요. 이제 주말에 그 권민정을 비롯해갖고 격렬하게 연임 반대를 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있었죠. 고민정은 뭐라더라? 누가 당대표 되는 상관없다? 진짜. 심지어 자기가 지금 있는 최고위원직을 던지겠다 이래 가면서 극구 입에 개거품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냥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퇴를 통한 연임 결심을 밝혔고 이에 따라서 그 차기 당대표를 준비하고 혹시라도 욕심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치면 마음대로 이제 맘 정리를 접고 최고위원 쪽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뭐라고 했냐.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로 임기를 그대로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할 때는 저도 사실 웃어 넘겼는데 상황이 결국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내려오면 또 이상한 애들이 또 준동을 칠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지금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대표를 그만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끝까지 해가지고 한번 완벽하게 한번 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 여러 가지 외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개인한테도 올 수 있고, 뭐, 내부 반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 민주당을 대신해 갖고, 저들이 하려고 하는 이제 사법 카르텔하고 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잡아가라. 나부터 잡아뜨려봐. 라고 먼저 전투 전면에 쓰시는 거라고 봐져요. 네. 아마 당대표 연임에 이어갖고는 훨씬 더 검찰의 악랄한 기소나 수사 조작이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상임위 나머지 7석을 놓고 여야가 토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의 양보도 안 했고요. 또 여기에 금요일 날 우리가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사이다 같은 그리고 청문회에서 보여진 저들의 민낯 이런 것들이 야 진짜 우리가 18개 다 몰고 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추경호가 항복을 하고 7개라도 받겠다고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받기로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원내대표가 5월 9일에 됐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사표를 던진 거는 우상호의 2가지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추경호. 미안합니다. 깜짝이야. 추경호의 2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맡아달라고 했을 때는 추대해서 강력하게 싸워라. 등원하지 말고 민주당하고 싸워라.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싸우는 과정 중에도 무리수를 더 가면서 할 때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법사위라든지 뭐 운영을 못 받아오면 끝까지 버틴다라고 하는 내부적 속셈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1년씩이라도 하자. 1년씩이라도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힘이 있었고 이것들을 갖고 이제 진해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이건 꼭 해내야 된다. 원내대표를 걸고라도 해내야 된다 그랬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청와대란다. 용산에서 막 압박이 들어왔다는 거야. 어떻게든 들어가서 청문회는 막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나오랄 땐 언제고, 버티랄 땐 언제고, 인제 와서 니들이 청문회 안 나가고 지금 우리 개망신 당했잖아, 지금. 이러고 욕을 먹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나마 7개도 못 받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이라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추경호의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면이 다 까여버린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진해당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너무 아깝다. 7개도 난 너무 아까워. 아니 하나하나 주기 들여다보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냥 이제 앞으로 이 18개 상임위에서 돌아가면서 청문회를 하면서 이거 갖다가 이제 생중계하면서 대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시작한 입법 청문회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 같은 유튜브 방송 할 필요가 없거든. 거기에서 다 확실하게 팩트로 조져주는데 뭐 할 필요가 있겠냐고. 결국 국힘에서는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정무, 여성가족,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그 다음에 정보.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럼요. 이거. 국방에는 지금 최상병도 있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것도 지금 커버해야 되는 거. 산자에는 지금 영일만 게이트해야 되는 거고요. 외교통일도 그쪽도 뭐 통일 문제라든지 일본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좀 해야 될 게 산적해 있는데 그것들을 위원장을 넘겨주면 거기서는 이게 또 진행이 잘 안 되게끔 삐끗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중요한 건 위원장을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 상임위 안에 과반수 이상을 이게 최소한 60% 이상을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차피 더딜 뿐이지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봐야 108석이야. 네. 저기는. 그래봐야 108석인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제일 헤쳐먹기 좋고 막아내기 좋은 오로지 법사위 하나에 매달린 거예요. 그 모든 법안들을 다 제껴버리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결국 봐봐. 추경호 막 큰 소리 쳤거든. 막 원구상 결렬됐을 때 뭐 앞으로 만날 일 없다. 막 또 뭐라더라? 뭐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 이러더니 갑자기 왜 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 이렇게 막 흔들어버리는 모양새를 만들면 이제 차기 원내대표를 누가 맡으려고 하겠냐고. 결국 한동훈하고 또 어느 정도 코드가 맞아야 되는 사람이 차기 원내대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에 대구 지역 초선 그러니까 검찰 출신 윤석열 낙하산으로 이번에 됐던 초선 의원 같은 놈이 원내대표 한다고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진우 같은 놈이, 네. 기자 아니고, 주진우 의원 같은 놈이 원내대표로 나중에 뭐 파격이니 뭐 신선이니 해가면서 나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미 중진들 3, 4선 이상 되는 사람들은 때려 죽인다 그래도 그거 안 맡을 거예요. 누가 해, 저거? 아무도 안 맡, 저거 독이 든 성배고, 문제는 이게 그 민주당하고 싸우러 내보내라면서도 무기 자체를 안 주어주는 거예요. 저쪽 원내대표는. 아마 저쪽 원내대표 선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럼 이제 또 협상이 안 되는 거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